그러니까 오히려 그 주인공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죠. 그러니까 뭐 사실 투자 관점, 매력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에 비견할 수가 없죠, 디스플레이가. 하지만은 또 싼 게 무기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확 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2024년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탑픽으로 많이 꼽은 업종이 반도체일 거예요. 맞아요. 반도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가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괜찮긴 한데 대신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그런 상승률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약간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2024년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34조입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 뭐 거기에서 가져왔으니까. 근데 2025년에 49조죠. 우상향하긴 하죠. 근데 그 삼성전자가 이전 사이클에서 고점을 찍었을 당시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2021년 이때 이제 51조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멀게는 2018년에 58조 거의 59조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올해 그림은 34조란 말이죠. 낮다. 그렇죠. 21년 같은 경우에는 96,800원 최고가. 그다음에 2018년도 이때는 사실 그 액면 분할 전이어가지고 대충 계산해 보면 한 6만 원 정도 지금 주가로 환산해 보면 그때가 이제 대략 고점이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결론은 올해 34조 그림으로는 사실 이전에 그러한 그 고점을 경신하기엔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이제 첫째 팩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2025년 그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얼마를 보여줄지가 사실 8만 전자를 넘어서 9만 전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변수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매크로 금리입니다. 금리. 2021년에 제로금리였어요. 이때 96,800원 할 때. 그렇죠. 제로금리였죠. 그럼 2018년도에는 아마 한 2%대였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은 기준금리는 5%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 금리라고 볼 수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게 4.12%. 그러니까 금리도 좀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작년에 되게 뭐 좋아진다 플러스 AI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 땡기긴 땡겼는데 생각해 보니까 금리도 아직까지 높네. 그리고 컨센서스도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좋은 것도 아닌데 4분기 실적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예상만 속도가 좀 붙지 못하는데? 라고 하면서 내려왔다는 거죠,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벌어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025년 그림이 뭔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보다는 좀 컨센서스가 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뭐 8만 넘고 9만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작년에 오른 게 반도체가 좋았던 건 AI라는 것 때문에 좋아진 영향도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AI에서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 조연인데 완전 주조연급도 아니고 살짝 약간 밖에 있는 조연급. 그러면서 이 실적이 AI빨로 뚫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주인공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SK 하이닉스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이익이 뭐 제가 SK 하이닉스 이 컨센서스를 정확하게 확인해 본 건 아닌데 컨센서스가 예전보다 약간 낮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AI 반도체에서 헤게모니를 SK 하이닉스가 지었기 때문에 이익 수준은 거기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멀티플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런 뭐 범용 제품이 아니라 주문형 메모리 제품이란 말이에요. 사실 메모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범용 제품, 커머디티라고 해가지고 누구 걸 써도 상관없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 AI 반도체 시대가 오면서 그게 바뀐 거죠. 주문형 반도체로.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랑 좀 비슷해진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이 올라갈 만한 요소가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사실 뭐 작년 뭐 10월 정도에 뭐 엔비디아 쪽에 납품한다 계약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실제로는 아니었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뭔가 여기서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2025년 실적 그림이 뭔가 명확히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 AI 쪽에서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iCube라고 뭐 해서 뭐 GPU랑 그런 HBM을 같이 패키징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성공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실 2021년 같은 경우에도 96,800원 찍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논리가 붙었냐면은 파운드리, TSMC를 따라잡는다. 한참 그랬죠. 맞아요. 비슷하다. 이제 별 차이 없다. 그 정도 약간 논리가 나와주면 또 뚫고 갈 수가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컨센서스를 끌어올려서 전고점을 뚫을 만한 뭔가 매력이 나오지 않는 한은 좀 빡셀 수 있다.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반도체 쪽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뭘 주목을 해야 되느냐? 뭐 지금까지 보면은 AI가 계속해서 뭐 관련 기업들이 날아가고 있죠. 이게 반도체 마인드맵을 제가 그려왔어요. 이게 이제 그 이 산업지도 체계에 모든 업종 그 상장사 전체 기업이 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 큰 업종, 그다음에 세부 섹터 뭐 관련된 그런 기업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날아간 그런 기업들을 보면은 IP 쪽, 그렇죠? 지적 재산권, 그다음에 오사트 쪽도 좀 많이 갔었죠. 왜냐하면 AI 반도체 오면서 HBM3 이게 기본적으로는 후공정단에서 패키징을 얼마나 잘해주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오사트 쪽,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나오면서 지금 지적 재산권 IP 쪽이라든지 디자인 하우스 이런 쪽이 좀 같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이제 패키징 쪽, 네, 그쪽이 지금까지 좀 부각을 받았다. 그리고 일부 팹리스 업체 관련돼서 이제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쪽 중심으로 지금 부각을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지금 분위기 봐서는 당분간 이쪽에서 계속해서 돈이 쏠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컨셉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소외된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 나온 그런 이슈들을 보면은 AI는 지금까지 좋고 작년부터 좋았고 계속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 그런 레거시 반도체는 언제 살아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약간 관심사긴 하거든요. 실제로 이쪽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 오른 게 별로 없어요. 제자리인 기업도 있고. 맞아요. 근데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은 2024년 1분기에 디램 낸드 가격이 뭐 최대 한 20% 정도 오를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근데 이거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공급 측면이 있고 수요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 가격 오르는 그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감산이죠. 공급을 줄이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오른 측면이 있고 정말 업황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수요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작년에 감산을 공격적으로 했고 1분기부터 이게 팍팍 오른다 라고 지금 이슈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좀 더 진행이 돼서 사실 수요도 좀 붙고 가동률이 그렇다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 소재 업체들 네, 이런 쪽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소재.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반도체 마인드맵 살펴보시면은 장비 쪽은 아직까지 뭐 이게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캐펙스 투자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AI 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가동률 축소한 거를 좀 올리기 시작하면은 소재단에서는 확실히 물량이 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CR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좀 단가 인하 같은 경우에도 좀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보시면은 반도체 소재에서 뭐 노광이라든지 뭐 식각이라든지 증착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이 반도체 뭐 전공정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되게 관심을 많이 받았고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사이즈가 좀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제가 봤을 때는 좀 주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IR 안에서 문제인 뭐 동진세미캠 이런 기업들도 있고 뭐 사실 뭐 솔브레인 뭐 여기 뭐 2차전지 뭐 전액 이런 쪽도 하긴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있죠. 뭐 한솔케미칼도 있고. 보통 이제 반도체 하면 또 공정이 점점 더 좀 세밀화되면서 EUV 장비 많이 쓰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더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는 뭐 동진세미캠. 동진. 네, 여기가 이제 그 EUV용 포토 레지스트 뭐 이런 것들 개발하니까 물론 이제 최근에는 약간 그 일본이랑 관계가 뭐 이렇게 괜찮으면서 뭐 예전만큼 국산화라든지 그런 모멘텀은 좀 덜 받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삼성도 내재를 하긴 해야 되니까 국산 밸류체인, 자국 밸류체인 관점에서 뭐 이런 노광 쪽 관련 기업들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이게 미세화가 되다 보니까 증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자 증착이라든지 그런 수요가 많아져요. 그리고 예전에는 낸드만 3D 낸드로 막 쌓았는데 DRAM도 이제 쌓아야 되거든요. 더 이상 이제 왜냐면 너무 미세하다 보니까 뭐 캐패시터 그런 구조물 자체가 계속해서 붕괴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또 쌓아야 됩니다. DRAM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증착, 식각 뭐 이런 공정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관련된 뭐 장비는 뭐 캐패스가 안 되니까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런 소재 그런 만드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좀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냥 곁다리로 하나 뭐 여기 팹리스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완전히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을 하나도 안 둔 데가 어디냐면 디스플레이 쪽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올해부터 아이패드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OLED가. 그 어차피 LCD는 다 버렸으니까 우리나라 슬슬 버리는 그런 케이스니까 그 아이패드에 아마 한 1000만 대 정도 생산하려고 하나 봐요. OLED가 탑재돼.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 디스플레이 쪽에 그런 그 구동, 디스플레이 구동 그런 반도체 설계 LX 세미콘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늘려 있는데 뭐 이런 쪽도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애플이 좀 좋아야 돼요. 애플이 최근에 안 좋다가 어제 이제 뭐 BOE에서 이제 좋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오르긴 했는데
애플이 좀 살아나는 게 투자 심리에 좀 중요하긴 하죠. 아, 그러니까 진짜 앞단에서 뭐가 잘 돼야지만 뒤에서도 다 장사가 잘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나 애플이 얼마나 잘 풀어나가냐에 따라서 여기에도 운명이 또 걸려 있네요. 그럼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중에서는 올해 좀 더 매력적인 건 뭐로 보고 계세요? 뭐 사실 투자 관점, 매력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에 비견할 수가 없죠, 디스플레이가. 그런 뭐 투자 아이들이 약하고. 네. 하지만은 또 싼 게 무기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확 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워낙 기대감이 없다 보면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난이도가 높은 투자긴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